자, 3차 방정식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2차 방정식 공부했을 때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근해 공식이 있었죠.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다고 했는데 혹시 네이버 찾아본 사람이 있나요? 내가 한번 찾아보라고 영상에서 얘기했을 텐데 안 찾아봤지? 있는데 안 쓴다고 했어요. 고등과정에서 안 써. 그래서 개념상 봤을 때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접근하는 건 개념도 없고 문제 푸는 것도 절대 없어. 근데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쓸 수 있어요. 자, 그게 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작은 2차 방정식에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증명을 어떻게 해줬어? 어떤 과정으로 증명해줬어?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다. 첫 번째, 근해 공식으로 증명했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두 번째, 2차 방정식 식 세우기 아이디어로 증명이 가능했어요. 자, 그거 얘기할게요. 2차 방정식 때 공부한 거에 따르면 어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식을 어떻게 세웠느냐? a에 자, 한번 다시 쓸게. a에 x-알파, x-베타라고 식을 세웠었어. 오케이? 자, 근데 좌변에 있던 이 2차 방정식 중에서의 그 2차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과 당연히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마치 뭐냐면 항등식 같은 거야. 좌변, 우변 같다가 항등식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좌변을 전개했을 때, 자, 얘랑 같다를 먼저 풀어볼게. 그럼 양변을 일단 A로 나눠버려. 자, 이거 A 날라가죠? 그 다음에 괄호만 전개해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자, 알파 베타 이렇게 되지. 괄호 친 것만 계산한 거야. 자, 그럼 이게 항등식이라며. 항등식은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야. 자, 따라서 좌변하고 우변의 개수만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차항의 개수 a분의 b가 1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세모친 것끼리 같으니까 무슨 식이 만들어져? 마이너스 9호를 넘겨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니네가 외운 그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자, 두 번째. 상수항이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자, 그래서 파란색 세모친 것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라고 만들 수가 있다. 자, 니네가 외운 거예요. 증명 과정이 하나 또 있었다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추정해 볼게요. 일단 3차 방정식은 최대 근이 3개 만들어진다 했지. 그래서 식을 일단 이렇게 써. 3차 방정식이니까 차수가 하나 늘어나야 되잖아. 항이 늘어요. 자, 최대 근이 3개가 생기니까 세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쓰고, 아까 감마 델타 기호 있었던 거 잠깐 봤죠? 그 중에 감마를 하나 더 쓰는 거야. 자, 식이 해가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자, 그럼 식 세우기 아이디어를 똑같이 쟤처럼 해. 자, 단도직입적으로 해보자. 요 식 자체가 이 녀석을 세 근으로 가지면, 자, 우리 이거 아이디어가 이게 왜 만들어졌어? 알파를 근을 가지려면 x-알파를 인수로 갖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려면 x-베타를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였잖아. 그럼 여기에서 감마 하나가 추가된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알파 근 가지려면 x-알파 인수, 베타 가지려면 x-베타 인수, 감마를 근으로 가지려면 x-감마를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된다. 누가? 주어져 있던 3차식이.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뭐라고 놨어? A로 놨잖아. 똑같이 얘도 A로 넣는 거야. 증명 과정은 이거랑 똑같아서 내가 써준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식이 세근으로 이걸 갔는데 세근으로 갖는 3차식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식하고 요식이 반드시 무슨 식이 돼야 돼? 같은 의미를 갖는 똑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항등식. 같은 식.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전개해서 개수 비교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양변을 마찬가지로 이처럼 A를 날려버려. 자, A로 나눠버려. 그럼 좌변에 있는 식이 X의 세제곱, A분의 B, X의 제곱, A분의 C, X, A분의 D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A 날아갔어. 근데 이거 전개할 수 있나요?
풍산자 처음에 곱셈 공식 공부했을 때 니들이 외웠던 곱셈 공식이다. 기억 안 나는 사람 찾아봐라. 알았냐? 그냥 전개한다. 난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전개하면 이렇게 돼. 앞에 써있어. 찾아봐. 공부해야 된다 얘들아. 그럼 이게 항등식이라며. 그럼 계수끼리도 비교하는 거야. 자, 처음부터 보자. 1차항의 계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같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공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5를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생각하자. 세근의 합이죠. 똑같다. 세실근이 아니야. 세근이야.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니들이 외웠던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하고 모양은 똑같지? 똑같아. 뭐 새로운 공식이야. 두 번째 1차항의 계수가 a분의 c가 누구랑 같아야 돼? 누구랑 같아. 자, 그래서 두 번째 만들어지는 공식이 자 알파 베타. 이거는 2차 방정식 때는 어떤 모양이죠? 이름 하나 붙여보자. 이거 두 근끼리 곱했지. 두 개씩 곱해가지고 됐지. 근데 내가 앞으로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두 근끼리의 곱 공식이라고 얘기할게. 줄여서. 그럼 공식이 뭐가 되냐면 a분의 c랑 같다 라고 만들어져요. 이상한 거 찾아봐. 이상한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 찾아봐. 두 근의 곱 공식이 a분의 c였는데 얘는 두 근끼리의 곱이 a분의 c야. 의미가 좀 다르죠? 헷갈린다. 그러니까 잘 보고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의미가 또 다른 게 뭐냐면 a는 최고차항의 계수였고 c는 뭐야? 상수항이지. 여기에서의 c는 뭐야? c는 뭐야? 1차항의 계수야. 문자만 같이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잘 보고 외워야 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세근 미안.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의 두 근끼리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야. 계수 모양 잘 보고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2차 방정식에 두 개밖에 없었는데 3차 방정식은 하나가 더 있어. 요거랑 뭐랑 같아야 돼? 상수항. 여기 있는 상수항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넘기면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자, 이거는 그냥 세 근의 곱이죠. 얘는 두 근의 곱이죠. 또 헷갈리는 거야 이러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9가 없었어. 3차 방정식에서의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가 없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구분지어서 읽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공식상 a는 최고차항의 계수고요. d는 뭡니까? 상수항이죠. 얘도 상수항이긴 했죠. 근데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쟤는 안 붙어. 비교하라고 써는 거다. 근데 뭐가 같아요? 증명 과정의 순서가 똑같다라는 걸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똑같은 질문이야. 야, 니네 이거 공식 증명해봐. 니네 친구들한테 물어봐. 대답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 선생님, 몰라도 상관없지 않나요? 당장은 문제 없죠. 고등학교 좀 진학 나중에 많이 했을 때. 그때가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증명을 내가 이거 해주겠어, 니네들하고. 나도 쉽게 공부하면, 수업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야, 얘들아, 공식 2번이가 외우자. 적용하는 것만 해보자. 그럼 넘어가겠죠. 위에 거 설명 안 하죠. 내가 해주는 이유는 다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단순 적용하는 건 풍선자 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자, 세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해봐. 이거 아마 풍선자에도 비슷한 거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많이 떠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분수 모양이 있으면 뭐 하라고 했지? 통분해보라고 했었다? 이거 통분할 수 있죠.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되지. 분자 어떻게 돼? 여기는 베타, 감마 곱하고 알파, 감마 곱하고 알파, 베타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분자가 어떻게 정리가 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통분이 돼. 공식이죠. 공식이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보면서 대입해볼래? 세근의 곱은 공식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a분의 d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부근끼리의 곱 a분의 c. a분의 c.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건 쉬워. 이거 찾는 게 좀 귀찮은 거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은 안 쓰지만 있지만 안 써. 근데 근계수는 쓰겠다. 적극적으로. 자, 마지막.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했을 때 마지막에 떠들었던 게 노트 정리하고 찾아보시면 편례근의 성질이라고 있었어요. 두 개밖에 없었죠? 얼른 한번 해볼까? 개수 조건이 유리수일 때 무리수 근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 녀석의 편례 관계인 것도 무조건 근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개수 조건이 실수 조건이면은 허수 근이 있으면 그 녀석의 편례 근도 무조건 뭐가 된다? 근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적용할 때 뭐를 좀 조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 주어진 개수 조건만 잘 판단해가지고 편례근의 성질이 적용되는지 이해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3차 방정식도 편례근의 성질이 있어. 근데요, 쓰는 게 2차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방금 개수 조건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만 잘 보라고 했죠. 3차 방정식도 똑같아. 자, 근데 이게 왜 되는지 하고 우리 생각이 나는 거죠. 왜 될까? 2차 방정식이 됐던 게 3차 방정식이 왜 될까? 앞에서 우리 인수분해 해보셔서 알겠지만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면 보통 1차식 곱하기 2차식 걸로 인수분해가 첫 번째로 됐단 말이야. 조립제법 했을 때. 그러면 니네 해 찾을 때 어떻게 찾았어? 이거는 1차 방정식 푸는 거고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푸는 거지. 근데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2차 방정식 때 공부했던 모든 도구를 다 써도 됐단 말이야. 원면식, 근해공식, 근계수, 지금 떠는 편례근도 다 쓸 수 있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상에서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에서 썼던 도구를 모두 쓸 수 있었고, 그럼 여기에서의 근만 봤을 때 개수 조건만 만족을 한다면 편례근을 자연스럽게 써도 돼요. 언제? 3차 방정식 전체적으로.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럼 정리만 해보자. 3차 방정식이 있대. 여기에서 한 근이 자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는 무리수분이 있어. 자, 물론 루트 M은 무리수야. 무리수분이야. 그러니까 자, 요거 뭐냐? 모두 근이다. 이 녀석과 편례 관계인 P-Q 루트 M도 근이다. 그래서 편례근의 성질의 가치가 보였죠? 조건만 만족한다면 근이 주어져 있을 때 또 다른 근을 대입해가지고 풀 필요 없이 그냥 하나 날로 먹는 거였잖아.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근데 2차 방정식 때 조건이 뭐였어? 단 A, B, C, D 개수가 모두 뭐가 돼야 된다? 유리수일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무슨 얘기 했었지? 유리수일 때는 100% 성립하고 유리수가 아닐 땐 무슨 얘기 했었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공식의 가치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2차 방정식 때 했던 거야. 자, 나중에 똑같이 나온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한근이, 자, 그냥 똑같은 메타니까 그냥 땡땡 쓸게요. 한근이 이번에 허수근을 가죠. 자, 이 녀석과 편례 관계인 P-QI도 똑같이 근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 자, 날로 먹겠다라는 거야. 이게 근 주어져 있으면 편례근 하나 그냥 날로 먹겠다라는 거야. 편하게 찾을래. 자, 개수 조건이 뭐였어?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 조건일 때였죠. 2차 방정식과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고요. 자, 그럼 적용하는 거 한번 해보자. 자, 봐라. 이게 왜 근계수 다음에 나올까? 이유가 있겠지. 3차 방정식이죠. 1 플러스 i를 한 근으로 갖는 거. 그때 a, b를 찾아보아라. 실수 a, b를 찾아보아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풀 때 니네가 제일 먼저 때려봐야 되는 건 식이 아니야. 실수야, 실수. 개수지. 실수죠. 개수가 싹 다 실수죠. 그러면 허수분에 의한 편례근의 성질이 된다 안 된다? 돼. 그래서 딱 보자마자 개수 조건 전체 실수니까
이 녀석과 편례관계인 1-i가 또 다른 근이구나. 하나 그냥 날로 먹는 거야 이렇게. 별거 아니야 얘들아 사실. 됐어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 알겠어? 니네는 방금 근계수를 공부했잖아. 이 녀석의 근은 최대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 그냥 찾은 거야. 감마만 몰라. 잘 봐. 그럼 A랑 B는 어떻게 찾을래? 생각. 니네 2차 방정식 할 때도 이런 얘기했다. 2차항하고 1차항하고의 개수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근계수 중에 뭐를 쓸 수 있어? 부분의 곱은 못 쓰지만 부분의 합은 쓸 수 있었지. 문제 풀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알겠어요? 자, 근데 얘도 보시면 3차항하고 2차항의 개수는 나와 있어. 그러면 공식 아까 공부했을 때 세 근의 합의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단 말이야. 그럼 2차항의 개수까지 오픈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를 쓸 수 있어? 세 근의 합을 쓸 수 있어. 이게 눈에 보여야 되더라. 자, 따라서 나는 세 근의 합 공식을 쓸 거야. 더하면 2잖아. 감마를 모르니까 그냥 감마라고 쓸게. 공식에 의하면 뭐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3이지. 그래서 감마가 뭐야? 1이다. 세 근 다 찾았지. 다 구한 거야. 그럼 A랑 B는 어떻게 찾을래? B부터 얘기해보자. B에 관여하는 공식은 뭐였죠? 세근의 곱공식이었어요. 마이너스 A분의 D였어. 아까 써준 거. 자,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를 직접 계산해. 얘 곱하기 감마가 1이었잖아. 이런 곱하기에서 쓰나 말하죠? 자, 따라서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만 곱하면 얼마야? 2지. 그래서 지체하면 안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두 분끼리의 곱이었어요. A분의 C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잘 가면 돼 얘들아. 대입하면 다 나오겠죠. 곱하고 곱한 거 더하는 거야. 이해됐어? 계산해 니네가. 내가 이걸 설명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계산할 수 있죠. 공식에 너무 심취하면은 포인트를 놓쳐. 야, A 찾았지? 아니 어디 갔어? 아까 A는 잠깐 이거 계산하면 여기서 B 찾을 거라 미안하다. 세근의 곱공식이 마이너스 이거 계산을 안 해줬네요. 마이너스 A분의 D였잖아. 그럼 그게 공식에 따르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구했으니까 넣어볼게. A만 찾으면 되잖아. 생각. 이거 계산하니까 복잡하지 않아. 근데 근 중에 너무나 심플한 X값이 1인 걸 하나 찾았어. A만 찾으면 돼. 저거 해도 되지만 근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해도 되잖아. 생각. 이거 대입하는 것보단 이거 대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1이 훨씬 낫잖아. 그럼 1을 대입하면 A가 그냥 나오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생각 크기를 키우라고 얘들아. 그래서 남은 A를 찾는 건 두 분끼리의 곱공식을 써도 되지만 X가 감마가 1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A를 찾아내도 상관이 없다고.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그냥 1 대입할래. 그래서 싹 다 1 대입해봐. 1-3 플러스 A-2가 근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얼마야? 4가 나오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